우리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내가 그 여자의 이상형에 부합하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남자는 머리 긴 여자, 가슴 큰 여자, 섹시한 여자처럼 특정 이미지가 연상되는 특징을 이상형으로 꼽는데, 여자는 단정한 남자, 깔끔한 남자, 재치 있는 남자처럼 이상형을 들어도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여자들이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 찾아보면 죄다 깔끔하라는데 좀 시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스투 같은 스타일을 원한다는 건지 헷갈리기만 하고, 재치 있는 남자가 좋다고 해서 웃긴 걸 좋아하나? 특이한 반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봐야 여자의 호감만 깎아먹을 뿐이었죠. 결국 이렇게 여자가 원하는 걸 알 수 없으니 잘생긴 게 답이다, 못생기면 답이 없다, 여자들은 그냥 잘생긴 게 좋은 건데 돌려서 표현하는 거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여자는 정말 잘생긴 남자면 될까요? 정말 흔히 알려진 대로 능력 좋고 가치 좋은 잘생긴 남자면 되는 걸까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갑이 되고,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평소 하던 대로 가치 높은 남자로,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처럼 보이려는 태도를 갖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여자에게 평가당하는 의뢰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그냥 평범하게 예쁜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하루 동안 자유롭게 데이트를 한다면 누구를 만나실래요? 평범하게 예쁜 여자? 당연히 가장 예쁜 여자를 고르겠죠.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럼 데이트가 아니라 결혼을 한다면 어때요?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는 고민하지도 않고 가장 예쁜 여자를 골랐는데 갑자기 결혼 상대라니 덜컥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예쁜 여자의 성격은 어떤지, 평범한 여자와 비교해서 몸매는 어떤지, 가진 돈은? 직업은? 나랑 잘 맞을까?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내 것을 고를 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먼저 따집니다. 내가 감당할 리스크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여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남자는 관계를 만들 때 성욕에 기반해 리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부분 사귐을 고려해 리스크를 우선시하죠. 남자는 하루 놀고 좋으면 그만인 태도지만, 여자는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오래 만날 수 있다는 걸 남자보다 더 고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선택하기보단 후회 없는 선택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보다 치명적인 단점이 없는지 세세하게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동안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고를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골랐듯이 부가티, 람보르기니 같은 가장 비싸고 예쁜 차를 고르겠죠? 하지만 만약 차를 구매하는 입장이라면 차량 유지비, AS, 할부, 이런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슈퍼카보다는 가성비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처럼 여자도 같은 판단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여자 입장에서는 장기 관계를 염두하기 때문에 단점이 적은 남자가 우선순위에 들게 되는 거죠. 만약 슈퍼카를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의 여자라고 해도 슈퍼카 중에서도 더 나은 걸 비교하고 고르기 때문에 단점은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깔끔한 남자, 단정한 남자,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의 특징은 결국 단점이 부각되지 않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남에게 자랑했을 때 흠이 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가 끌리고 만나고 싶은 남자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은 지금까지 단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자에게 단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자에게 이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프리패스 능력이 갖춰지게 될 테니까요. 단순히 본인의 단점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기념비적인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보통 여자랑 카톡을 하다 보면 질문이 들어오고 답변을 하는 이런 형식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답장하는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남자 스스로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문에 답장 속도가 늦어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머릿속이 백지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죠.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여자와 안 좋게 끝나는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될 뿐이에요. 사실 여자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필요한 답을 했고 이상하고 잘못된 답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위화감이 드는 이유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자는 사무직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단순히 26살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한 게 아니에요. 남자랑 대화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화할 거리가 있는지, 공통점은 있는지, 서로 잘 맞는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유추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질문에 답장만 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여자가 느끼기에 남자의 수준이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죠. 결국 여자도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게 되고, 아,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이는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거죠. 꼭 잘할 필요는 없어요. 못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대화 속에 드러난 단점을 가릴 수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시계요. 제가 몰라서 물어요? 아는데 왜 물어보세요? 대화를 능수능란하게 유려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화가 안 된다, 어렵다는 느낌만 들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 대화에서는 상대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의문을 갖고 그대로 표현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뭐지? 이 질문을 왜 했지? 뭐 갖고 싶어서? 특이해서? 아,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아, 누구누구 디자이너 작품인데 이렇게 누르면 글자로 시간이 표현돼요. 신기하죠?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뭐지? 일하는 게 왜 궁금하지? 너무 백수처럼 보였나? 아, 제가 좀 백수처럼 보였죠. 장난이요. 보통은 예술 쪽 일할 것 같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평범한 사무직이요. 아, 진짜요? 뭐지? 동안이라고 칭찬하려고 물어보는 걸까? 들으면 놀라실걸요? 생각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의 예시처럼 자유롭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생각만으로 대화가 한층 자연스러워지고 단점을 찾아볼 수 없게 됐죠.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는 습관이 들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수준은 향상되고, 평소라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이런 걱정을 했겠지만 이제는 여자가 뭘 물어보고 어떤 관계가 될까 기대할 수 있게 돼서 웃기지 않아도 재미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화가 끊어지고 반복되며 여자가 부담스럽고 싫어했던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만든 남자가 되었으니까요. 여자가 싫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 좋은 남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싫어하는 남자, 최악인 남자를 물어보면 1순위는 바로 거짓말하는 남자예요. 하지만 굉장히 큰 거짓말을 했는데도 쉽게 용서받고, 어떤 경우에는 고작 나이 1살을 속였는데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선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여자 입장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건데, 사실 여자가 싫어하는 건 거짓말보다 거짓말을 통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살이 속인 것도 이용당했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면 크게 실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람을 피다 걸렸다 하더라도 이용한 게 아니라 의도치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정상참작이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면서 하는 거짓말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성욕. 남자는 필연적으로 호감 있는 여자에게 성욕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정하며 그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키죠. 아, 저는 성욕에 지배되는 그런 남자들이랑은 달라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상대를 하대하면 상대도 나를 하대하죠.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자도 남자를 성적으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숨기려는 태도를 가지다 보니 여자에게 진중한 척, 정중한 척, 겸손하게 행동하죠. 남녀는 성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남자가 성욕을 가지지 못하면 관심조차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의사 또한 생기지 않죠. 심지어 성욕이 식으면 있던 관심도 사라져요. 만나자는 제안부터 선물, 배려, 다정함, 사랑까지 모두 성욕이라는 원동력으로부터 생성되는 부가감정들이에요. 성적인 걸 강요하는 게 잘못된 거지 성욕을 갖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란 거죠. 여자가 싫어하는 건 성욕을 가진 남자가 아니에요. 만나다 보니 성적인 욕구가 생겼다고 하면 괜찮아요. 애초에 성적인 목적으로 만났다, 이 느낌이 싫은 거죠. 보통 남자들이 성욕이 강한 남자를 싫어하고 아껴주는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행동했는데, 정중하던 남자가 성욕을 드러내니 원래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야 할 성적인 태도가 여자 입장에선 갑자기 돌변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 없는 남자와 목적이 있는 남자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모두 성욕을 부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성욕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정당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많은 설명과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정하지 마세요. 성욕을 부정하는 모습은 남녀 발전의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원인이 돼요. 내가 존중하면 상대가 존중했던 것처럼 남자가 성욕을 부정하면 상대 또한 성욕을 부정해야만 해요. 여자가 제발 스킨십 해달라고, 자고 싶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성욕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남자에겐 자연스럽게 못 이기는 척 표현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애초에 여자도 그걸 원하고요. 나는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갖고 성욕이 생기는 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없던 식욕도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해. 난 반대로 네가 나한테 너무 끌리고 자고 싶다고 하면 되게 인정받은 것 같고 뿌듯하고 기분 좋을 것 같거든? 너한테 뭐 기분 나쁜 말로 들린다면 내가 별로 너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 성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봐. 반대로 나도 너를 안 좋아했다면 그런 대화를 싫어했을 거야. 그러니까 강요가 나쁜 거지 표현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도 성욕을 갖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정하지 마세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상대와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옳은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게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발전하게 됩니다. 아, 상대가 싫어하진 않을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닐까? 지레짐작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모습이 단점이 되진 않을까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 제가 30대인데 차가 없거든요. 이래도 괜찮은 남자처럼 보일까요? 아, 제가 원래 키가 좀 작은데 키 큰 여자들은 저를 좋아할까요? 아, 제가 살이 좀 쪘는데 지금 대시해도 괜찮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은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인에게 표현하는 순간부터 진짜 단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만 괜찮다고 느끼는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우유부단해서 혼자 메뉴 선택도 못하니까 매일 밥 못 먹고 굶는 편이거든요. 키오스크 없는 곳은 사람을 못 불러서 주문을 못해요. 이렇게 본인의 단점을 시인하고 인정한 순간 나는 상대의 단점을 나와 함께할 모든 시간에 대입하게 돼요.
사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식의 태도는 상대 입장에서 손해를 대신 감당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차가 없고 키가 작고 살이 찐 건 모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지 타인에게 양해를 구할 대상이 아닌 거죠. 차가 없다? 키가 작다? 살이 쪘다? 이미 보면 알아요. 하지만 설명을 듣게 되는 순간 모두 여자 입장에서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책임 전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은 굳이 남에게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점을 가졌나요? 뭐 여러가지 어필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이 단점이라고 여기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 쪽에서는 맨날 놀러 다닐 것 같은 이미지라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사건건 남을 믿지 못하고 간섭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단점이라 생각하든 말든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내가 떳떳한 태도를 지니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멋대로 봤던 단점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안 좋게 보진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나를 얼마나 좋은 사람처럼 보고 있을까? 내가 비춰지는 긍정적인 부분을 고찰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보여주게 되고 더 나아가 상대의 장점과 내 장점을 칭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여유로운 관점을 지녀야만 해요. 단점을 개선한 건 문제를 해결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장점을 키우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장점을 부각시키고 키워봤자 단점이 많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쉬워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두 제품을 비교할 때 장점은 A가 더 크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린다. 대신 B는 장점은 없지만 단점이 없어서 항상 평탄을 친다. 오히려 단점이 없으니 무난해서 괜찮아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단점의 개선은 내가 더 나아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점은 곧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면서 내 인사이트가 넓어지고 전에 없던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고 떠올리면 보통 밥, 술, 영화, 공연, 전시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더 맛있는 곳, 더 재밌는 영화, 더 새로운 공연을 보면서 재미를 찾아간다지만 결국 같은 종류가 반복되면 지루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지루함.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드는 이유는 사람이 퇴화를 경험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자동 제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팔짱 껴서 방어적 태도 취하기, 마주하기 어려운 대상에게서 눈을 피하기, 호감 가는 대상을 바라보며 웃기,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무의식으로 인한 결과들이죠. 무의식의 존재 이유와 작동 기제 1순위는 생존인데 퇴화는 생존 경쟁에서 가장 먼저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한 문제예요. 사람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벗어나려는 이유, 새로운 재미를 찾는 이유도 나라는 개체가 더 발전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인 거고,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끼면 그 대상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녀관계에서 지루함을 탈피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정리 대상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귀던 여자가 새로운 모임에 나가 바람이 나거나 동호회나 모임에서 신입 회원이 고인물과 만나는 것도 지루함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큰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만나는 대상에게 지루함을 탈피하게 만들 수 없다면 관계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죠. 지루함은 어떤 일이 익숙해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집중하지 못할 때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농구를 처음 할 땐 드리블이 어려워서 많은 집중을 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나중엔 익숙해져서 보지도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유가 생겨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지루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블만 계속 연습할 게 아니라 레이업 슛이나 3점 슛, 새로운 연습을 추가해가며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쉽게 질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관계에서도 매번 같은 장소, 매번 같은 레퍼토리인 경우 익숙해지면서 다른 생각이 쉽게 드는데, 이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라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이슈에 대해서 만약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너는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 혼자 가질 거야, 아니면 가족한테 알릴 거야? 만약에 집을 사면 너는 바다 근처에 살 거야, 산 근처에 살 거야? 만약에 네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1억을 받는 대신 3년 동안 취업 금지, 근데 회사를 계속 다니면 일이 2배로 많아지는 대신 연봉 3배, 이런 식으로 상대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일시적으로 지루함을 늦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가 하고 있는 생활, 취미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시야를 공유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가볍게 영어 제작 클래스를 들어봤는데 브이로그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그냥 원래 지나치는 일상이 기록이 되고 다시 돌아보면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서 사소하지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대. 생각해보니까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의 엔딩에서도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 야, 한번 날 잡고 찍어보면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야를 공유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거나 또는 상대에게 난처함을 선사하는 경우도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뭐 쉽게 장난을 자주 치는 거죠. 너무 심한 장난보다는 뭐 예를 들어 상대가 가방, 핸드폰을 챙기지 않는 걸 보고 대신 챙겼다가 야, 너 가방은 잊은 거 없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꼭 여자가 지루하지 않게끔 신경 쓰고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의 지루함을 무조건 해결해주기 위해 행동하면 결국 노력하는 포지션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가끔 만약의 방법과 내가 새롭게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대화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공유하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관계도 지루하지 않아지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너무 상대의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니까 가끔 신경 써주는 걸로 충분한 거죠. 오늘 일어나느라 고생했어. 커피 한잔 하면서 잠 깨고 힘내. 누군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유로 기프티콘을 보냅니다. 이때 여자가 드는 생각은 존나 불편함 그 자체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단점이 적은 남자라고 했죠. 근데 여자를 별로 만나보지 않은 남자의 기준에선 자신에게 친절한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본인도 친절해야 좋아해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보채면 불편할 테니 나중에 연락할까? 이거 싫어했으니까 안 해야지.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만 해야지. 이걸 지켜보는 여자들의 숨이 턱턱 막혀요. 남자들의 이 행동이 나 잘했지? 그러니까 상조라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이죠. 배려하는 남자 자체가 여자를 만나보지 않은 단점 덩어리 그 자체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남자 경험이 많지 않은 여자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에게 큰 호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쁜 여자들은 이런 행위 자체를 보상성으로 바라보면서 질색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배려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배려는 좋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상대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레짐작으로 섣부르게 배려랍시고 행동하는 게 문제란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가령 게임을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보스전 레이드를 하는데 야 너네 죽으면 경험치도 잃고 손해니까 야 고레빈 내가 대신 죽여줄게 라면서 스틸을 하고 고마워라고 했을 때 배려라고 느껴질까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바랬던 건데 힘드니까 대신해준다? 이건 전혀 배려가 아니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배려받는 입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긍정적인 반응과 리액션을 해줘야 한다고 느끼고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보상심리까지 생겨보죠. 그렇게 점점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배려란 건 상대가 요청했을 때 필요한 걸 해주는 겁니다. 내가 힐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택시 타도 될까? 아니면 천천히 걸어도 될까? 미안. 야 오늘 근데 걸어서 갈 데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택시 타고 가자. 네가 걷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같이 가고 싶었던 곳이라 예약해놨거든. 근데 발이 불편하면 내가 간이 슬리퍼라도 살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럼 좋지.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해주는 게 배려고 그 이외에 대화하지 않은 채로 배려하는 건 서로 희생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해요.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경우 점점 보상을 받지 못한 남자와 형식적인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보통 배려는 좋지 않은 행동이 됩니다. 기프티콘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면 그건 내가 호구가 되고 있는 진행 과정이라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잘해주고 싶은 감정도 잘 제어를 해야 오히려 여자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나는 생각보다 감정 변화가 적은 편이야.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편이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즐거운데 겉으로는 티가 많이 안 나. 근데 너한테는 그게 티가 나나봐. 보통 여자가 감정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 맞장구 쳐주고 리액션 좋은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느끼는데 여자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남자는 감정 변화가 적은 남자예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끊지 않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감정 변화가 심한 상사를 대하면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같은 건데 시덥잖은 대화도 되게 잘 받아주고 잘 들어주고 항상 평온한 상사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자주 찾게 되고 의존까지 하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여자는 단점이 적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감정 제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변수가 적고 변수가 생긴다고 해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는 존경하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처럼 자신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을 원해요. 남자가 존경하는 여자나 배울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건 본인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원하기 때문이고 여자는 팔로워가 되고 싶기 때문에 높은 가치의 남자를 원하는 건데 그런 여자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건 여자와의 서열을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원하지 않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극단적 예시로 마치 7살짜리 아이가 짜증나게 했다고 진심으로 싸우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란 거죠. 감정적 대응 자체가 내 서열을 낮추며 똑같아지는 행동이란 얘기예요. 나를 따르고 싶어하는 대상에게는 온정을 베풀어야지 화를 내는 건 갈아타고 싶게 만드는 행동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쉽게 처리하고 대수롭지 않게 만드는 리더와 매번 감정적으로 어렵게 처리하는 리더가 있으면 당연히 감정적이지 않은 리더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여자에게는 남자도 쉽게 지치는 것처럼 감정을 제어하는 모습은 여자에게 큰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감정적이던 여자도 영향을 받아서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다소 남자의 리액션이 부족하더라도 딱히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입장이 달라서 중요도를 다르게 느낄 뿐이지 여자의 입장에서는 의사표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애착 형성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속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선행 과정이니 항상 상대를 대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원하던 여자랑 사귀게 되었다면, 내가 만약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걸 알면서도 입이 근질거리죠. 꼭 누군가한텐 털어놓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나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게 나은 걸 알지만 하고 싶어지죠. 그렇게 사람은 둘만 아는 비밀이라는 핑계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나 진짜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사람보다 야 이제 나랑 좀 겸상 좀 할 수 있겠네? 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야 진짜 부장이 개새끼네. 이렇게 말한 대상에게 자극이나 손해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비밀을 공유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자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성적인 관계까지 쉽게 갈 수 있게 돼요. 물론 속마음을 터놓는다고 성적인 관계를 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데 성적인 관계까지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대처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대답을 잘못하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면서 여자에게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심플한데 바로 공감이에요. 뭐 대단한 비밀처럼 말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공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요. 보편적으로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렇지, 야 힘들겠다, 재밌겠다, 오 대박인데? 이런 식의 맞장구가 전부예요.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맞장구지. 공감의 뜻은 같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나 로또 당첨됐어. 진짜 좋겠다. 이게 공감이 아니라 나 로또 당첨됐어. 야 나 3등 당첨됐을 때는 누구한테 말도 못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냐? 이렇게 같은 상황 혹은 비슷한 상황에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공감이란 거죠. 흔히 여자들이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고생했다. 이런 공감을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정보예요. 저렇게 말하면 여자도 할 말 없어져요. 대화가 끊길 뿐이죠. 진짜 공감을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지금 힘들다는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말하는 거. 나 회사 처음 다닐 때 나 뭐만 하면 트집 잡아서 일 다시 하게 만들던 상사 있는데 걔랑 똑같네. 진짜 그러면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건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가? 이게 진짜 공감이에요. 즐거운 거나 슬픈 거나 난처한 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같은 감정을 겪었던 게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게 공감이란 거죠. 사실상 텐션이 좋다, 극이다.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많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내가 즐겁고 싶은 감정 관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맞장구를 쳐주는 거, 공감을 해주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상대방이 더 말하고 싶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란 거예요.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말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고, 같은 감정을 표현해서 서로 대화를 심도 있게 이어나가는 것, 이것도 결국 상대가 더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왜? 속마음을 꺼내고 싶은 건 애초에 말을 하고 싶어서니까요. 따라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태도를 갖는 거, 이것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흔히 남자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불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 이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해답을 제시해도 상대방의 의견을 계속 이끌어주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꺼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남자가 되는 방법은 앞서 말한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남자처럼 보여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었을 때니까 스스로 감정을 평온하게 만드는 게 남자에겐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잘 보일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스타일링을 하고 어떤 멘트를 던져야 하고 어떤 가치 어필을 할지.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나의 단점을 가리는 일이에요. 1대1의 경우도 효과적이지만 단점 관리는 다수의 남자가 있는 소셜의 상황일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자에게 눈에 띄는 남자는 모든 여자가 바라보는 뛰어난 남자와 동시에 단점이 느껴지지 않는 남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단점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 스스로 소통을 하면서 단점이 없다는 걸 증명했을 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되게 평범한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포커 게임 중에 하이로우가 있는 것처럼 보통은 승리에 베팅을 걸지만 이 게임의 경우 지는 것에도 베팅을 하는 것처럼 장점이 아닌 단점에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해요. 정답이 하나라고 단정짓기보단 유연하게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만 알 수 있는 여자의 입장을 알려드렸는데 좀 어떠신가요? 단점을 관리하면 장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때 비로소 장점은 극대화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오늘 알려드린 7가지는 스마트, 섹슈얼, 리스크, 프레쉬, 니즈, 이모션, 스테이블, 각 똑똑함, 성적, 위험, 새로움, 간절함, 감정, 안정감, 남녀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7가지 필수적인 부분들을 뽑았는데 단점을 관리했을 때 더 스마트한 남자, 더 섹슈얼한 남자, 더 위험한 남자,
신선한 남자, 간절한 남자, 즐거운 남자, 안정감 있는 남자처럼 장점을 더 부각시키게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서 나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시고 더불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겐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희의 행보는 이제 시작이에요.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가치를 알아봐 주신 것처럼 저희는 항상 초연하게 컨텐츠의 수준이 곧 저희의 가치라는 생각으로 정진하겠습니다. 1만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 영상을 만들 때마다 재미보다는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항상 고민하면서 제작하고 있어요. 그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시청하시면 다른 남자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